안녕하세요, 충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없으니 당연히 차가 멈추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겠죠. 사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이 에너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가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는 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밥은 잘 먹고 몸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며 하는 일마다 늘 막 힘이 없어서 지쳐있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욕도 열정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매사에 부정적이니 뭐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뭐 같이 신경질적이게 되고 같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복한 내 인생, 가슴 뛰는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 충스의 세 번째 책 리뷰, 우리 존 고든의 에너지 버스를 함께 달려가 볼까요? 이 책은 스토리가 있는 자기계발서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조지라는 인물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또 한 회사의 팀장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정에서는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직장에서는요,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실적과 또 동료들과의 깨져버린 인간관계, 언제 회사에서 해고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 특별한 날이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힌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차를 봤는데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웃집으로 가보았는데 옆집 이웃은 이미 출근하고 난 뒤였죠. 짜증이 오른 상태에서 아내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온갖 잔소리만 듣고 정작 차는 빌리지 못합니다. 짜증이 폭발한 조지는 두 아이에게 신경질을 내어 아이들을 울려버리고 말지요. 어쩔 수 없이 조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헐레벌떡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갑니다. 회사를 향하는 11번 버스가 도착할 때 겨우 조지는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요. 버스를 타는 순간 버스 운전사 조이가 환하고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연배가 꽤 되어 보이는 버스 운전사 조이의 밝은 인사가 조지는 그다지 반갑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사실 웃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반갑게 인사해주고 이것저것 관심을 가져주는 조이를 보면서 조지는 다시는 이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지의 마음과는 다르게 조지는 조이 운전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역전의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되는데요. 조이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밝고 환하게 웃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버스 운전사 조이에게도 요양원에서 알츠하이머 이 치매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이 조이 운전사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조이는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불평불만의 요소로 삼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한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버스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일의 기대가 없어져 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싶고 에너지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또 멋진 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조이가 조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사람 지금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이는 조지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10가지 룰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절대로 이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했던 조지와 그런 조지를 변화시키는 조이의 행복 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지가 어떻게 멋지게 변화되었고 그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꼭 책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자신을 뒤흔들게 방치해두는 숱한 불행한 영혼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이 에너지 버스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10가지 행복 룰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주로 인간관계나 공동체 속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떤 팀을 운영하거나 기업에서 정말 많이 읽고 또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꼭 어떤 팀이나 기업에 속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니까 내가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10가지 룰을 읽고 보고 배우고 행동하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10가지 룰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룰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뭔가를 선택할 때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먹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입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예쁘다고 하니까, 멋지다고 하니까 그것을 입는 사람도 있고, 또 뭘 해도 뭐 이거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인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소중한 내 인생의 버스 운전대를 내가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결과를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고 내가 그 버스 운전대를 잡고 선택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룰은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조지는 건강한 가정과 성공한 직장 생활을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어떤 방향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원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의 현재 목표는 구독자 1000명 유튜버.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룰은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현실은 그 꿈에 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온갖 불평, 불만하며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낼 건지, 아니면 그런 힘듦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낼 건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책은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좋은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좌석이 꽉 차서 입석만 남을 정도가 돼야 해요. 에너지 버스에는 수용 인원의 제한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태울 수 있어요. 네 번째 룰은요, 나에게 있어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하는데요.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 정말 멋진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룰은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충분히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을 이야기하고 제시하고 함께 하자고 말했지만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생길 때면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막 끌고 가거나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정작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 집중과 신경을 못 써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억지로 애쓰지는 맙시다. 여섯 번째 룰은요, 내 인생에 도움은 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빼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면서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뱀파이어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에너지 뱀파이어는 허락하지 맙시다. 오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에너지를 다 뽑아서 주세요. 내일 여기서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을 테니. 7번째 룰은요, 공동체 안에서 리더인 내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일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너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열정을 가지고 해라, 이런 100마디 말보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면 그 열정이 전념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 건강하게 바르게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합시다. 8번째 룰은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책은 사랑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요, 그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서 잘하는 것,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해주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잘못됐다면 진심을 다해서 책망도 해주면서 그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이런 사랑이 가득 넘쳐서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9번째 룰은요, 지금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냐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는요, 버스에도 종착역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한 번 타고 나면 또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아니니까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조지는 이 10가지 룰을 통해서 그의 삶의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했고요, 멋지게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10가지 룰을 통해서 행복하고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수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